지난 늦가을 자정이 넘은 시간, 나는 목감천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날 밤은 머리를 식힐 겸 걷고 싶었다. 아니, 걷고 싶다기보다는 걸으면 뭔가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이다. 깊은 밤이라 인적은 드물었고 낮과 달리 시선 없이 걷는 것이 좋았다. 밤빛을 받아 조용히 쉬고 있는 운동기구들도 친근해 보였고 사진 찍는 포토존도 도시의 밤빛을 머금어 더 매력적이었다. 천천히 옮기는 발걸음만큼이나 내 머리는 서서히 맑아지고 있었다. 밤길을 가르며 드리워진 보안등 빛을 머금은 개천의 물도 좋았고 가끔 물길을 치며 튀어오르는 잉어의 춤사위도 좋았다. 자전거 길 옆으로 난 보행자 길은 황토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아니, 초록색이었나? 옅은 아스팔트 길과는 구분되는 길이었다는 건 분명하다. 보행자 길을 따라 이 길은 내 길이라는 듯 하얀 경계선도 그어져 있었던 것 같다. 아마 다시 돌아갈까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고개를 들 즈음이었다. 잘 청소된 반듯한 길, 그 길 한가운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황갈색으로 말라버린 나뭇잎이 있었다. 왠지 밟고 싶지 않아 걸음을 멈추고 쪼그려 앉았다. 그제야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생명체였다. 분명한 것은 토종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챗GPT에게 물어보았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그것이 지중해의 따뜻하고 습한 곳에 사는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종의 도마뱀이라는 걸 알았다. 그렇게 나는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밤 산책을 했던 이유가 이 녀석을 만나기 위해서였던가 싶은 순간을 맞이했다. 초가을 밤은 이미 여름의 열기를 잊은 채 쌀쌀했다. 녀석은 사람이 다가가는데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나는 징그러운 도마뱀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더더욱이 누구처럼 녀석이 귀여워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녀석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녀석을 넘어 계속 걸음을 옮겼다. 목표로 했던 광명수트비돔에 이르는 동안 나는 계속 챗GPT에게 그 녀석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 녀석이 냉기가 있는 밤길 위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건 자신의 체온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목표 지점을 돌아 다시 돌아오는 길. 나는 녀석이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누군가에 의해 유기되었거나 아니면 그 어떤 주인으로부터 이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녀석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또 겨울은 올 것이다. 그에게는 혹도 하다못해 죽음을 면치 못할 혹한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세상에 방치하는 것도 또한 무책임한 행동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그렇게 징그러운 녀석을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를 구속하자니 마음 한켠이 무겁고 그를 보내자니 그 또한 탐탁지 않았다. 녀석이 있는 자리로 다시 오는데 30-40여 분의 시간이 흐른 것 같다.
말라 쪼그라진 찢어진 플라타나스의 잎 조각 같은 녀석이 아직도 보행자 길 한가운데 꼼짝 않고 있었다. 아플싸. 내 가족을 어떻게 건사할까 하는 무거운 마음을 달래보려 밤길을 걸었는데 외면할 수 없는 지나고 싶지 않은 생명체라는 혹을 달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챗지피티가 말했다. 녀석은 한국의 혹한 겨울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얼어 죽을 것 같아 길에서 주워온 그 녀석은 아이들에 의해 리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지금은 나름대로 넓게 만든 엉성한 사육장에서 나름 적응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니, 적응하려 한다기보다는 야생을 꿈꾸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다. 녀석은 여전히 야생의 습성을 가진 채 자연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나는 그런 리오에게 약간의 자유를 주었다. 사육장의 덮개를 열어두고 리오가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게 했다. 리오는 낮이면 벽장 뒤에 숨었다가 소등한 밤이 되면 어슬렁 거실 한 구석의 모습을 드러낸다. 아직도 녀석은 내 손길을 외면한다. 가끔은 내 손가락을 물기도 한다. 여전히 나를 경계하고 외면한다. 먹이를 먹을 때조차 공격하던 먹이를 낚아챈다. 다시 날이 따뜻해질 것이다. 가끔은 그에게 자연이라는 공간, 엄마 같은 그의 생태 속으로 방생하고 싶기도 하다. 내가 그를 구속해서 그가 지금 불행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면 그를 보내주고 싶다. 그런데 또 겨울은 올 것이다. 그에게 혹독한 시간이다. 그런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 또한 무책임한 행동처럼 느껴진다. 그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매력적인 유혹이다. 그 자유는 온전히 그 녀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집착하듯 끈을 챙기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나 역시 자유를 꿈꾸는 것이다. 그를 구속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그를 보내는 달콤한 유혹 같은 방생 또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닌 것 같다. 녀석에게 구속되며 얻은 소소한 기쁨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녀석은 내게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이다. 세상을 리오처럼 나를 구속하기도 하고 자유를 주기도 하는 건 아닐까. 세상은 나를 구속하면서 아파하고 자유를 주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의 무게를 덜어버려 이탈을 꿈꾸며 걷던 그 시간을 웅크리고 바라본 시선이 리오가 아닐까. 리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채랑해 보였던 건 아닐까. 그래서 리오는 긴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세상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아마 수긍하며 그 순간순간의 조화와 성장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리오도 비록 작은 공간이고 다가설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시공간을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리오에게 혹독한 겨울을 감내하게 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 이 공간에서 철학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리오도 자신의 세계에 수긍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탈을 꿈꾸며 함께하는 것이다.
것이다. 아마도 내가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녀석이 나를 위로하는 것일